여행책 전문 혹은 비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안녕하세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잘 모르시겠지만 백화점, 뭐 대학교, 뭐 사기업, 대기업, 뭐 특히 여행 쪽 강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강연 장인 노중훈입니다. 제가 정말 강연을 하면 정말 배꼽이 빠집니다. 뭐 정말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사람들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표님 구르고 계셔서. 저는 제 주인은 그렇습니다. 제 강연의 제일 원칙은 컨텐츠가 아니다. 재미다. 웃음이다. 개그다. 무조건 웃긴다. 웃음 치료 강사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요. 옆에는 제 왼쪽에는 책방 사이에 조미숙 대표님 계신. 대표님 요즘에 그 책방 책 매출에 커피 말고 여전히 부진하죠. 네. 그리고 지난 화에서 공지를 하셨기 때문에 공지할 내용 없죠. 네. 네. 죄송한데 내 말고 다른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것도 내야. 그리고 역시 지난 화에서 카브남. 네, 카메라와 부엌가를 든 남자의 유럽 음식 방랑기의 저자 장준호 작가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요즘 근황이요? 요즘에 뭐 좀 재밌는 거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 네. 그 자그마한 작업실 겸 레스토랑을 연대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한옥을 하나 제가 지금 전세로 얻어가지고 조만간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공사 들어가서 이게 식당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제 작업실인데 이거를 좀 열린 공간 살롱처럼 쓰고 싶어서 네, 이거를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이면서 이제 좀 우리 연말 파티 거기서 거기서 한번 저는 작가님 꼭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요. 아무튼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어떻게 대충 뭐 언제쯤 오픈 이런 10월 초 정도에 제가 얼마 안 남았네. 네. 지금 우리 녹음한 날짜가 9월 13일인데 네네. 모레 입주를 하고 정말 공사를 좀 한 다음에 조금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쨌든 거기서 요리도 내시겠다는 얘기죠? 네, 제가 요리를 매일매일 할 거예요. 매일매일 할 거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점심 드시러 오세요. 진짜 뭐 우리나라에 오프시 때 저희 한번 갈게요. 맞아 갈게요. 정말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글도 잘 쓰고 사진도 잘 찍고 요리까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박찬일 선배도 사진은 개판이거든요. 거기는 글과 요리 딱 두 가지야. 근데 장준호 약간 글, 사진, 박찬일 요리. 셰프님 방송 안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온 몸에 세포의 숫자보다 박찬일이라는 어떤 그 본인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화에서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에 우리 김다영 명강사,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선생님. 클라이언트가 누적 60곳이 넘고 올해 새로 추가된 클라이언트마다 10곳에 달한다는. 너무 부럽다. 진짜. 자, 김다영 작가님 박수 한번 다시. 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지난 화에는 뭐 늘 그렇듯이 일부에서는 책의 겉장도 넘기지 않고 저희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했는데, 물론 이번 화에도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래도 일단 책 내용은 좀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늘 그렇듯이 판권을 좀 읽어드릴 것인데요. 자,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1판 1쇄 발행일이 2018년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2쇄 소식은 혹시 있습니까? 이제 곧 찍을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1쇄가 혹시 몇 부 찍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00부. 2,000부. 적은 부수가 아닙니다. 인세는 10%.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디테일한 것도 계약 선계약금을 200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100 아니면 200입니다. 네네. 편에는 이상규, 편엔 곳 반리. 네,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출판 등록 이런 거 있고요. 책값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정말 이 대장정을 좀 떠나봐야 하는데, 일단 지난 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책은요, 우리 김 작가님이 전 세계 5년 동안 여행한 130개였나? 120개? 네. 120개. 120여 개 정도 호텔 중에서 28곳을 추려가지고 5개의 테마 하에 배분을 해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물어봐야겠구나. 장 작가님. 네. 장 작가님도 뭐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진짜로. 여행을 했죠.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침을 뭐 저한테만 뱉지 않으시면 호텔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중요성 이런 거를 인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행 비용을 줄일 때 네. 가장 먼저 1순위로 줄이는 게 숙박 비용. 그래 다 이렇다니까. 네. 다 이래 보통. 저는 길에서 진짜. 사도 괜찮아요. 길에서 제가 맞아. 이제 여행을 하는 거는 이제 목적은 이제 음식 네. 위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보는 게 위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숙소는 뭐 자는 곳 그러니까. 잠만 자니까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게 올드 네. 패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도 네. 그렇거든 지금까지도. 네. 남자라서 좀 그런 게 아닐까요? 남자라서 더 그런 것도 네. 있을 거야 아마. 네. 우리 조 대표님은 무조건 비싼 게 좋잖아요. 무조건 최고가. 여기서 저는 부자로 나와요. 부자 캐릭터예요. 무조건 최고가. 뭐 스위트룸. 프레지덴셜 이기지게티브 뭐 이런 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프레시던트로. 아니에요? 근데 저도 여행할 때 마지막 하루 정도. 하루 정도는 제일 마지막에 피로 풀 때. 아주 좋은 호텔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제 피로를 풀고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우리 조 실장님도 좋은 호텔이라는 건 비싼 호텔이죠. 실장님에게 좋은 호텔은 뭐예요? 좀 안락한 침대가 있고 좀 쾌적한 컨디션이 좀 쾌적한 거. 사전 이렇게 검색 또 예를 들면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평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십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그 호텔 내가 지금 하면 그 호텔 다시 네이버 검색 가서 네이버 검색에서 한번 쭉 훑어보고 위치 같은 거 한번 보고 그러고서는 이 책을 진짜 안 읽으셨던 티가 나는 게 이 책을 보면 우리 김 작가님이 봤어요. 보셨어요? 그럼. 어떤 걸 제가 얘기해요? 지금 아고다에서 그 트립 어드바이저 평가 보고 하라고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어머 읽었어요? 내가 보기 읽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챕터가 5개인데 중간중간에 팁 1 팁도 이렇게 팁이 한 2개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 중 하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팁 이 부분만 좀 쏙 빼서 아마 곡간 빼먹듯이 뭐 읽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지난 몰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몰타 개인적인 휴가를 갔었을 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맨날 출장만 가니까. 네. 난 똑같았어. 숙박에 뭐가 중요해? 최저가. 그냥 저렴하게 아주 그냥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건 호텔밖에 없다. 3만 원짜리 묵었어요. 거지 같은 호텔. 진짜. 진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다 내 방 안에 들어오는. 그런 데는 호텔이라는 말을 안 붙이죠. 그치. 와, 네. 진짜. 네. 옆방에 아이들이 모여서 그나마 다니니 옆방 연인들이 모였으면 나는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거야. 그 정도인데. 근데 그쵸? 우리 김 작가님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네. 호텔이 뭐가 중요해? 잠만 자면 그뿐이잖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 뭐 제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사실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네네. 이렇게 뭐 호텔이 데스티네이션화 된 것도 사실 네네. 요 몇 년 사이거든요. 네네. 호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텔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네. 여행의 다양한 목적, 뭐 네. 미식이라던가 네. 문화라던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호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미슐랭 레스토랑이다 하면 네. 보통은 호텔 레스토랑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사실 돌아다닐 필요 없이 네. 그 도시의 최고의 것들을 네. 다 한 번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호텔의 장점인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요즘에는 비싸지 않고 네네. 그 지역의 로컬 커뮤니티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 호텔만으로도 그 도시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호텔을 고르는 거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네.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의 질. 네. 장 작가님이나 저처럼 무조건 호텔 그냥 무조건 아니지만 뭐 싸도 상관없다. 뭐 가격만 낮추면 그뿐이지. 라는 이런 생각들 또는 우리 조 대표님처럼 무조건 비싼 게 장땡이지. 최고가를 나는 지향해. 이런 생각들을 칸칸이 네.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챕터가요. 고요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총 8곳의 추천 호텔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물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싱가포르의 카펠라 네. 여기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호텔 다 다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있잖아요. 그 한옥 호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친구들이랑 예약하려고 조만간에 가보려고. 아 정말요? 네. 그 우리 저 김 작가님 이름 얘기하세요. 네. 예약할 때. 얘기하세요. 하세요. 어디다가?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보내드렸어요. 나오자마자 이쪽에다가. 아 그러셨구나. 네네. 이게 인천에 있는 경원제 엠베서더라는 이름의 호텔인 거죠? 맞습니다. 어떤 호텔인지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경원제 엠버서더요. 네네네. 네네. 지금 경원제 같은 경우는 이 28개 호텔 중에 네. 유일하게 국내 호텔이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거를 이제 사실 책 출간하기 직전에 네. 급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제 이 책이 말씀드렸듯이 그 반리라는 데가 인터파크인데요. 네. 인터파크 도서에서 이제 여행 쪽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 호텔을 너무 안 다루면 안 될 것 같다. 네. 좀 더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려면 네네. 무조건 그 국내 호텔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네네. 해서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네. 직접 취재를 다녀온 호텔인데요. 네. 2015년 송도 국제도시의 문을 열었고 네. 한옥 호텔로는 국내 최초로 5성급을 맞습니다. 획득한 곳.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한국 호텔을 한 곳만 소개를 해야 된다면 네. 가장 한국적인 호텔을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한옥 호텔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송도 호텔 같은 이 경원제 같은 경우는 네. 한옥을 개조한 호텔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신한옥으로 새로 지어진 호텔이에요. 그 호텔 그래. 목적으로. 나도 그 점이 되게 놀랐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고. 대단한 또 장인분들이 맞습니다. 합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뭐 문화재이신 네. 분들이 와서 직접 다 만드셔서 네. 몇백 년이 가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만들고 싶었다고 21세기형 문화재를 만들고 싶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작가님이 65페이지에 써놓은 이 두 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호텔을 총평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릴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장 새로운 땅 송도에 가장 오래된 주거 형태인 한옥이 호텔로 태어나다니. 네. 뭐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송도에 받은 느낌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그 송도라는 지역이 되게 특수해가지고 사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완전히 그냥 산업 지역이고 네. 회사에서 그냥 셔틀버스만 타고 나가면은 네. 저녁 7시만 되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호텔을 지은 이유도 되게 궁금했었고 네. 막상 근데 호텔을 들어가면은 완전히 현실 세계랑 좀 단절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호텔의 힘이 아닌가. 네네네네. 호텔이 이 21세기에 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휴식을 전달하려면은 이 정도의 어떤 단절성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여기 써놓은 걸 읽어 보면은 전부 이 호텔에 2층을 넘기지 않고 네. 한옥 호텔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다음 객실은 30개. 예? 그러니까 부지가 8,000평이나 되는데 객실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장도 되게 좋았어. 고요함이 남은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 이게 한옥의 매력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 운치가 뭔가를 네. 다 상쇄시키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기자님이 체크인을 하고 본인 방에 들어서기 전에 한복을 빌립니다. 보통 우리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네. 한복 네. 빌리는 그 한복이 네. 로비에 있어요, 아예. 로비에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총지배인님께서 네. 요건 한번 입어봐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입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입고 사실 그 사진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왜요? 부스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보내드렸는데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보면 일본 뭐 이런 요칸 네네.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그렇죠. 하는 게 맞아요. 되게 네네. 뭔가 이국적이고 되게 그렇죠. 이국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말이죠. 이국적, 이국적. 아, 그죠. 이분 이제 여행 영어 좀 가르치시는. 네. 네네. 아 같은 말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한옥은 한복이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그러면? 네? 한복 그냥 일상적인 한복이었나요? 아니면 그런 좀 우리가 예를 들면 네. 경복궁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네, 거였어요. 계란단 한복이었는데. 계량 한복? 사실 그게 좀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입는 건 되게 쉬웠는 게 똑딱이로 입는 거라서 그래요? 그냥 치마를 걸치고 저고리를 꽂으면 되는 그러니까 매는 게 아니라 계량이구나 그러면 계량이네. 계량으로 계량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한복처럼 한복 보이는. 같이 보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낮은 한옥 호텔의 담장 뒤로 아주 고층 빌딩에 서 있는 그 모습 굉장히 이채로울 것 같단 말이죠. 밤이 되면 더 그렇겠지. 이렇게 막 불빛이 네. 빌딩에서 불빛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한옥이 있는 건지 약간 네. 그러니까 송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네.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좌식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편백나무
욕조. 전객실에. 흰옥기죠. 전객실에. 네. 네? 흰옥기죠. 그렇죠. 요거 그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위트라서 있는 거고요. 그 일반 객실에도 흰옥기 옵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좌식 공간으로 사진 나오는데 마치 그 왕실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요와 그러니까요. 베개가 있고. 그래서 원래 여기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이제 인스타에만 올리는 걸로. 네,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연 고의 누락이냐, 실수에 의한 그런 거냐. 그건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호텔이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호텔이고 팁 1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뭐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뭐였냐면 에어비앤비에는 없고 호텔에는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김 작가님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호텔 업계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에어비앤비 공룡화가 되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문 날카롭게 비판하셨죠.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랬더라.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책은 호텔 업계를 위한 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호텔 업계에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호텔의 장점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시기가 좋았던 게 올해 많은 언론 매체나 월간지에서 특히나 패션지 쪽에서도 호텔을 아예 그 달의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많았지. 호텔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호캉스, 스테이피케이션. 그 호캉스가 나오는 7월 달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 판매고가 좀 영향이 좀 있었던. 초반 스타트가 좋았군요. 네네. 지금 좀 벤 존슨이죠. 저 단거리 스프린트로 따지면 초반 스타트가 벤 존슨. 근데 지금 조금 시들해진 것 같다고. 찬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저희 팟캐스트 나오셨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는 없고 호텔에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컨시어지, 그죠? 네. 사실은 장 작가님 어때요? 컨시어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저는 그게 뭔지 여기서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정말? 장 작가님처럼 유럽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저는 유럽에 가더라도 뭐 그런 큰 호텔에서 묵은 적이 없어서. 정말 작은 호텔은 컨시어지가 없나?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보통은 주인장이 이제 프론트에서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뭐 어디 가면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컨시어지라는 거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에도 왜 투어 예약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벽보도 붙어 있고. 근데 그런 게 자발적인 컨시어지를 좀 표방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짐 들어주고 이게 다 그 컨시어지 파트에서 하는 거에 전부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컨시어지를 한국인들이 아직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텔을 돈 낸 만큼 이용을 하려면 사실은 컨시어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성급, 5성급은 대부분 프론트 데스크에서도 있고 컨시어지가 따로 있기도 한데 이제 여행을 뭐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현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좀 부탁을 해야 될 때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가서 부탁을 하면 거의 대부분 컴퓨터가 있으니 거기서 바로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컨시어지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중국에 있는 호텔인데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근데 이제 마사지샵 같은 것도 다 예약을 해주시고요. 그런 때 정말 너무나 편리함을 느끼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스페인 갔는데 렌트카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 전화했더니 계속 끊어. 그 영어를 해도 우리가 영어가 계속 끊어. 그쪽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로베 얘기했더니 되게 편하게. 되게 많아 사실. 그런 기능이 있네요. 그럼요. 저는 계속 말을 걸길래 잘 못 알아듣는데 계속 얘기하길래 좀 과잉 친절이다 생각을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렀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있지만 진짜 컨시어지를 잘 이용하면 관광객들은 모르는 로컬 현지인 맛집 이런 뭐 샵 이런 거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 호텔리어를 좀 잘 만나면 좋은 게 그 호텔리어가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맛집 같은 것도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호텔이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요즘에 예약을 해도 집주인이 거기 없는 경우도 많고 쪽지로만 대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호텔에 있는 것이 턴다운. 이건 사실은 뭐 말이 낯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거죠, 저 사실은 그죠? 뭐죠? 알고 있으시다고 이제 애청자분들께서. 그래서 턴다운은 이제 보통은 메이크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객실 청소를 이제 한번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오후에 해주시는 거고 오전 보통 이제 저희가 나가고 나면 외출했을 때 턴다운은 이제 저녁에 수면 취침을 위한 또 한 번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청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침구를 정돈해주고 왜 저희가 이제 호텔 가면 침대가 되게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넣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꺼내가지고 접어주고 이런 좀 서비스인데 안막 쳐주고 안막 쳐주고 근데 이런 게 이제 호텔마다 또 이 턴다운 서비스 다 달라요.
왜냐면 보통은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이래가지고. 아니 갔는데 다 커튼이 쳐져 있고 해서 왜 왔다 갔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제 프랑스 갔다가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이제 어떻게 묵게 됐는데 저녁에 이제 일정을 끝나고 가니까 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방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뭐 다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서비스. 그게 이제 턴다운 서비스인 거죠. 네. 또 마지막으로 있는 브렉퍼스트. 이거는 뭐 이제 방에서 밥을 메뉴를 음식을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섹션 두 번째인데요. 여행 준비를 하나도 못했을 때라는 제목하에 총 4개의 호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재밌었던 건 타이베이. 개인적으로도 김 작가님 타이베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주 가시고. 자주 가고요. 누구 때문에요? 숨겨놓은 꿀단지가 있다거나 남친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타이베이는 사실 뭐 우리랑 뭐 문화도 많이 비슷하고 가깝고 2시간 20분. 네, 근데 중화권 문화를 좋아하는데 중국은 좀 부담스럽고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갈 때마다 또 좀 새로운 것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김 작가님 이 책에 그 타이베이에 있는 암바 타이베이 송산이라는 호텔을 추천하셨고 제목은 지도 한 장에 만든 여행이었어요. 이게 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또 호텔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면 지도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지도가 이제 보통은 호텔들이 대부분 관광지도라고 해가지고 어디선가 스폰서 받아서 만든 그 지역 관광지도를 관공서 가져오지 거의 사실은. 그런 걸로 주죠. 근데 이제 여기를 갔더니 이제 만든 호텔에서 직접 제작한 지도인데 이제 호텔이 직접 로컬 맛집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편의시설도 다 해놓고 해서 찾기 굉장히 쉽게 해놨고 만약에 이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컨시어지 아까 컨시어지 썼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면은 중국어 주소를 써줘요. 그러면은 그 중국어 주소를 택시 기사나 그렇지 영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다. 근데 이 호텔이 비싸지가 않고 뭐 10만 원대 초반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럼 시장님 안 묵으시겠네. 시장님은 비싼 호텔만 좋아하시니까. 근데 또 이게 특급 호텔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치가 되게 외곽인 거잖아요. 외곽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김 작가님도 맨 처음 반신반의했는데 와 웬걸 들어가 보니까 타이베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101이 이렇게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객실에서. 네네네네. 그런 거 있죠. 남산타워에 가면 남산타워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남산타워가 제일 이쁜 뷰인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예전에 마이산 원고를 쓸 때 뒤로 자리를 물려야 온전한 모습이 보이는 법이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누구나 쓰시는 말들이죠. 표절하다. 근데 지금 장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가까이 있으면 온전하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리를 뒤로 물렸을 때 101 타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 호텔이라는 곳이고 직접 만드는 지도 때문에 뭐 로컬 맛집하고 강변공원 여기 이제 써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사실 요즘에 한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 레인보우 브릿지가. 근데 이제 그 책 2016년 정도만 해도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 옆에 야시장만 유명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101 타워 말씀하신 생각나는 게 대만은 그 101 타워 주변이 사실은 럭셔리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가서 원원을 보면은 별로 안 예뻐요. 근데 화려함 속의 화려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뷰가 있다고 해도 약간 억지스럽죠. 방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보이는 건데 많은 건물들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좋은 뷰가 거의 없거든요. 그 근처는. 저는 조금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행이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여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뭔가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호텔이 이제 거기서 이제 컨시어지를 받고 거기서 말해주는 맛집을 다니면 뭔가 좀 제한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그 중에서도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게 뭐 맨땅에 물론 헤딩도 좋지만 그걸 기반으로 그 옆집엔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그나마 뭐 편리하지 않을까? 네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런. 근데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꼭 준비해서 다 빡빡하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우연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더 선호하는 게 진짜 여행인 건지. 사실은 두 번째 챕터는 지금 준비 하나 없이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행 준비를 사실 호텔이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챕터를 나눈 기준이 1부터 5까지가 굉장히 호텔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니즈부터
가장 호텔을 찾는 하드코어한 이유까지를 점점 단계별로 호텔을 가깝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깊어지는구나 네, 이게.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나눴다기보다는 네네네네. 이제 여행 아까 휴식이 가장 호텔을 찾는 기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일정을 그 휴식으로 한 거고요. 네, 그거를 출판사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호텔 책을 쓸 때 가장 걱정되는 호텔 책을 출판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독자들이 호텔을 되게 멀게 느낀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찾는 이유부터 저처럼 호텔 여행자들이 호텔을 찾는 이유까지 거기에 맞는 챕터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기초부터 심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어떻게 호텔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맞아요. 근데 여행 속에서. 그렇지. 네. 그렇지. 이게 무슨 뭐 이 호텔이 객실이 몇 개고 이런 무슨 팩트 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팩트는 나와 있지만. 그걸 제일 피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호텔이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역시 두 번째 장 여행 준비를 하나도 못했을 때 이제 추천해 주시는 호텔인데. 헬싱키 이 호텔 있잖아요. 알론코티 호텔 아파트먼트. 네. 그러니까 호텔과 스튜디오, 아파트의 중간 형태의 숙소인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흥미롭던데 나는 저도 여기 여기가. 되게 흥미로워.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네. 약간 에이스 호텔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인데 네네네. 이제 호텔 에이스 호텔? 이제 호텔을 얘기하면서 호텔의 새로운 그 붐을 얘기하면서 에이스 호텔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이스 호텔이 뭐예요? 포틀랜드. 포틀랜드. 뭐 에어컨 끄자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뭘 편집하는 것도 아닌데 뭘 말을 하면 되지. 단시력. 그래서 이제 호텔이 이제 되게 규격화된 찍어낸 듯한 호텔에서 네네. 호텔만의 개성으로 브랜드화된 호텔을 이제 초창기에 가장 먼저 했던 호텔이 이제 에이스 호텔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에이스 호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유럽 호텔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헬싱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먼트라고 뒤에 호텔 밑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들은 이제 프론트 데스크의 영향이 되게 줄어들고 집을 렌트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와 호텔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거의 에어비앤비 같은 맞아요. 네. 체크인은 또 체크인대로 원래 하고 그렇죠. 일반 호텔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때는 특히나 우리 김 작가님이 헬싱키를 갔을 때는 엄혹한 계절, 추운 겨울이어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요리를 해 먹으시고 주방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객실이나 뭐 예를 들면 주방에 많은 용품들 뭐 디자인 그 기구 용구들이 예를 들면 뭐 마리메꼬라든지 이달라. 저도 저같이 진짜 뭐 패션 뭐 주방 용품 이런 걸 문외한 사람도 핀란드에 가면 미치거든요.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컨셉을 갖춘 디자인화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리할 막 욕심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물론 밖이 제일 춥긴 하지만. 북유럽은 요리를 해 먹어야 싸죠. 그쵸. 너무 비싸서. 그래서 비싸기도 하다. 맞아. 비싸고 그렇게 맛있는 곳도 많이 없어가지고. 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호텔 조식 서비스 개념이 없다라고 쓰셨어요. 아예 없죠. 아침도 직접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데 이 말도 이건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셨어요. 105페이지 맨 마지막 줄인데 매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여행이었다. 이제 여행하는 게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일상에서 요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요리하는 게 자체가 일단 여행의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근데 그 얘기를 쓴 거는 사실 요리가 여행으로 느껴져서도 있지만 그 공간에서 요리 재료가 다 메이드 인 헬싱키. 그러니까 헬싱키 현지 로컬 재료를 그렇죠. 사실 이것도 관광청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작업이라서요. 다 마련을 해주셨고 부족했을 때 제가 사러 갔어요. 스토크만 백화점. 네, 스토크만 백화점. 근데 가니까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 식재료들을.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또 북유럽이 또 유제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김 작가님은 사우나도 이제 핀란드 전통 사우나도 하셨고 나는 이게 진짜 좀 희한했어요. 이게 뭐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다니까.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시대요. 한국에서도 가끔 여행이 가고 싶을 때면 여행책을 읽으며 그 나라 라디오를 어플로 깔아서 찾아 듣는 습관이 있다고. 그 나라 라디오를 일일이 어플을 까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어플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라디오를 잡아주는? 네, 수만 개의 라디오를 잡아주는. 저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노래를 들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런 느낌일 것 나는 같아요. 세상 어딜 가도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가 제일 좋던데. 눈물 나고 어딜 가도 눈물 나고.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라고.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 젊은 사람이랑 좀 노세요.
그런 어플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영어 말고 현지어로 나오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현지 걸 듣는 그죠. 거죠. 그 느낌 때문에. 말을 이해 못해도. 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게 헬싱키 라디오예요. 뭐가? 이 여기 사진. 그렇구나. 네, 헬싱키 책 위에. 그냥 어감이나 이런 걸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음악만 나와요, 사실 거의. 네, 음악.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라디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네.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라디오는 아주 그냥 꼴불견이겠네요. 뭐 음악 대신에 뭐 DJ와 게스트들이 무슨 뭐 맛집 얘기하고 무슨 뭐 저거 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아니요, 저는 정치 방송을 좋아해서 네, 정치 시사 방송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뭡니까? 김어준 씨? 아니면 뭐? 여행의 맛? 아니, 그건 시사가 아니고요. 여행의 맛? 그건 여행 정보 프로그램이고요.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어준 했다가 혼났어요. 제가요. 네. 그렇지. 김재동 걸 왜 안 넣냐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기회가 되면 이 호텔에 진짜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네. 핀란드에. 네. 참 핀란드에는 이렇게 호텔 아파트먼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진원한 집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좋은 호텔을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무조건 가격에만 의존하는 이 시장 같은 분이 계시고 비싼 게 좋은 거다. 나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가장 엘레강스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저축액수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저축액수. 2장 정도는 지금 쟁여져 있죠. 200원? 정말 유머 감각이 전혀 없는 게 조금 흥미긴 하지만 참 좋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이 여기 팁 1에 이제 두 번째 챕터의 팁 1에 쓰신 거는 좋은 호텔 어떻게 찾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건 트립 어드바이저와 디자인 호텔스라는 사이트라는 거죠. 네네네. 그 이유는 역시 축적된 데이터 양이 가장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래블러스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여행자들이 선택한 네네. 해마다 그 지역별로 호텔 네.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호텔스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그 디자인 호텔스라는 연합체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빅 체인 호텔들은 가입을 할 수 없고 네네네. 그 지역색을 담은 독립 호텔만 디자인 호텔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호텔 큐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큐레이션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권위가 큐레이션이 된 것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죠. 한번 필터링 믿고 보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역할인 그래서 거죠. 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는 또 여기 쓰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리뷰도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측에서 뭐 예를 들면 허위로 썼다거나 엉망으로 쓴 거는 삭제 걸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이쪽에서.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네. 이제 그거를 혹시 이제 그 허위로 네. 호텔 측에서 그러니까 했다가 걸렸구나. 걸려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었다는 그런 기사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거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잡아낸다는 거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황급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해야 할 때 사실은 그렇죠. 비즈니스 트립 그렇죠. 이런 분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호텔에서 일도 해야 할 경우들이 많은데 자 우리 김 작가님은 총 6곳에 호텔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성향을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중에 진짜 물론 다 좋겠지만 다 애정하는 호텔이겠지만 이 중 꼭 하나만 굳이 꼽으라고 하면 김 작가님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위너 이즈 오스카. 제가 어디 썼는지 한번 여기 보여주실래요? 참 책을 안 가져오셨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6개나 제가 써놨네요. 버진 네. 호텔 시카고, 그다음에 뭐 안다즈, 신텐딘, 상하이도 있고, 네네네. 클라리언 호텔 헬싱키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마카오에는 세인트 레지스. 제가 유일하게 여기 가본 호텔이 여기 어디요? 콘네드 센테니얼 싱가포르 가보셨다고. 싱가포르. 네. 저는 네. 이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네. 전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카고에 있는 버진 호텔을 좀 꼽고 싶습니다. 이유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버진 호텔에 죄송한데 가니까 혹시 술은 술 좋아합니다. 어떤 술? 뭐 주종은 안 가립니다. 네. 주량은 뭐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나중에 이 게스트들 모아놓으면 정말 장난 아니겠네. 근데 뭐 매일 강연을 다니셔야 하니 술을 어떻게 드시겠어? 그 다음날 강의 있으면 안 먹어요. 네. 그럼 매일 있다면서요, 거의. 그래서 제가 술을 거의 끄는 것처럼 됐어요, 요즘에. 네.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그리고 강제금주네.
강의가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 지역에서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제도 예, 어디서? 오창. 네, 오송 옆에 충북. 오송. 예, 아, 예. 네네, 충북. 이제 그 정도 거리는 이제 서울처럼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래서 장 작가님 차 있어요? 최근에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줘. 아니 그게 아니라 김 작가님을 모시고 비서 안 필요해서 비서. 그러니까 나는 그 괜찮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강연 노하우를 하나하나씩 빼먹는 거지. 강연하는 동안 저는 주변에 맛집 찾고. 그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운전대를 김 작가님 잡고 있고 장 작가님 강연을 메인 강사로 다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운전 못해요. 안 그러셨나요?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기엔 교류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버진 호텔 시카고. 자,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목을 아예 이렇게 뽑으셨군요. 목욕 가운 입고 커피 내리기. 네, 여기 제가 들어있구나, 제목. 사실 호텔을 그치. 많이 다녔어도 이렇게 핸드드립 세트 있는 호텔을 그러게요.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 버진 호텔을 얘기하기 전에 이 네. 버진이라는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네. 이제 버진이 이제 미국의 미국은 아니죠. 예, 항공사도 있고요. 버진 아틀란타.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음반사거든요. 음반사구나. 네, 저는 버진을 음반사로 알게 됐어요. 저는 항공사로 바뀌었어요. 항공사도 진짜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김 작가님이. 예,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죄송한데 국내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없습니까? 국내 가수요? 일단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고요. 누구? 아이돌이 네.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 음악에 어? 이게 되게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네. 누구 나 아이돌 다 알아. 아 정말요? 아니 여자 아이돌, 남자는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BTS, 아니요, 저는 워너원. 워너원. 네. 저기 스롱이가 아니라 옹성우. 옹성우. 네. 네, 저는 하성운. 네. 누군지 모르시죠?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오마이걸이 최근에 신곡을 냈습니다. 불꽃놀이라고요. 불꽃놀이.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자꾸 그 이야기 가지고 새는데 드립 커피 핸드 드립을 내려주는 곳이 드물다 호텔에서. 본인이 내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세트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호텔은 이제 문화를 네. 어떻게 보면 담고 있는 호텔이에요. 미국의 문화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팝 문화.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테이블에 잡지가 하나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많은 밴드들을 취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텔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어떤 DNA라는 게 네네. 이제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걸 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걸 구현하고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버진 시카고 호텔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일로 갔지만 호텔에 묵는 것만으로도 시카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정체성이 굉장히 잘 녹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호텔에. 사실 버진이 되게 유명해진 게 또 그 기내 막 그 영상 같은 것도 최초로 팝 음악을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뮤지컬로 찍었거든요. 그 기내 안전 영상 있잖아요. 보통 되게 근엄하게 찍잖아요. 뭐 풍선 내려오고 뭐 고개 숙이고 이런 거. 근데 거기가 최초로 그거를 이제 뮤지컬로 미국의 음악을 담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문화를 이제 이런 호텔 허스피탈리티와 접목을 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 되게 맞고 그래서 이 호텔을 꼽고 싶어요. 저는 이 호텔도 너무 웃겼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25 hours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네. 25 hours 호텔 비키니 베를린. 비키니에서 꽂히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여기 보면 사진도 있는데 무슨 해목이 놓여 있고요. 그다음 무슨 애들 놀이터처럼 이렇게 로비 한쪽 부분이 이렇게 장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게 2016년, 15년 베를린 갔을 때는 제가 2013년 정도였는데 이때는 이런 호텔이 굉장히 특이한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대세가 됐어요, 완전히. 이미 베를린에선 아니죠.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베를린에서 시작이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베를린이 되게 호텔 천국이에요. 저는 호텔 여행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베를린에 있는 한 호텔을 이제 보고 충격을 받아서 또 지난 화에서는 암스테르담에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호텔에 아예 관심이 없었을 때에 처음 충격을 받은 곳이고 이제 호텔 여행을 시작한 첫 호텔은 이제 베를린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베를린이 정말 놀라운 호텔의 어떤 그 요람, 디자인 호텔의 어떻게 보면 시작, 효시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네. 그래서 베를린이 왜 그런가 봤더니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맞아. 거기서 태어난 호텔들인 맞아요. 건데 이 25 hous가 그런 호텔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 호텔을 시작으로 여기도
체인으로 넓혀져가지고 지금은 큰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 작가님 베를린 가보셨어요? 베를린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 네. 그때 책에서 어디 그 파리랑 어디를 못 가봤더랬지? 그때 당시에는 뜻밖의 영국과 프랑스를 안 갔다 그랬지? 네, 안 갔죠. 그 후에 가셨나요? 네, 프랑스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 이번 10월에도 이번에 한번 갈 계획이 있는데. 혼자? 아니요, 뭐 실장으로 일로. 누구랑? 뭐 아시는 분들이랑. 왜 비밀이에요? 그 실장님 가보셨어요? 베를린? 베를린은 아직 못 가봤어요. 저는 뭐 그런 문외한이지만 네. 그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진짜 베를린 가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베를린에 있구나. 베를린 가보신 분들은 다 그 말씀하시죠. 클래식, 인디씬, 뭐 대중문화, 컨템포러리, 클래식 다 있어. 테크노의 고향도 베를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기묘묘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협화음 없이 그냥 뭐 아주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런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저력이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호텔에도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베를린 호텔도 베를린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베를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스테르담도 호텔에 굉장히 선구적인 도시고요. 정말 신기한 호텔들은 암스테르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억나는 게 암스테르담 갔을 때 클링크라는 네, 알아요. 호스텔, 네, 아시죠? 클링크 호스텔. 네. 거기는 저는 호스텔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호스텔 객실 갔는데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저는 너무 수시로 좋고 맞아요. 약간 이런 해먹도 있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 네. 오히려 이렇게 그런 카테고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이 있지. 그래서 되게 디자인도 더 개방적으로 한다거나 뭐 확 뭐 이렇게 치고 나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 짜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미치겠네. 자, 네 번째 챕터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자, 4장은요.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되겠죠. 이 호텔에 가면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이 도시의 이면이 보인다. 다른 게 보인다. 새로운 게 보인다. 네. 근데 정말 도시들이요. 봐봐요. 중국 상하이, 호주 시드니, 뭐 홍콩, 멜번, 타이베이, 방콕.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데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여기 작가님 올려놓은 이 호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을 가면 진짜 이 도시의 숨겨진 매력이 보입니까? 발견이 됩니까? 저는 사실 국내에 나오는 여행 가이드북이나 네네. 좀 규격화된 시리즈 가이드북에서 네. 그 도시의 그런 매력을 100%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이 여행 가이드북 시장과의 거대한 전쟁. 굉장히 무의미한 거죠.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인 거죠. 다 덤벼라 이거예요. 이거 상당한 이게 큰 화제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북 나는 어차피 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죠. 적으로 더 돌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저도 가이드북을 출간했던 사람, 제가 히치하이커라는 브랜드도 가이드북을 출간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남들이 가야 되는 곳이니까 나도 가야 된다라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해외여행 문화 자유여행이지만 왠지 패키지 여행 같은 그러니까 꼭 그 본전을 뽑아야 된다. 남들이 가는 데를 가야 내가 이 여행의 어떤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네, 강박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호텔 다니면서 느낀 거는 호텔에서 알려주는 곳들이 오히려 가이드북에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타이베이의 송산에 있는 호텔처럼 그렇죠. 그 지도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 지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컨시어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그 도시를 호텔이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태어나는 호텔들은 더 그래요. 요즘 태어난 호텔들은 그 지역 자체를 이해를 하고 여행자에게 그거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아까 우리 지금 이 2부에서 모두에 말씀하신 이 요즘의 호텔들은 커뮤니티, 로컬 지역 커뮤니티와의 그렇죠. 연계성이 되게 도드라진다 이런 의미군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호텔들이 예를 들면 욕실 어메니티 하나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도 사실은 우리 여행자들이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자기네 지역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더 많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호텔을 소개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이드북이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농담이에요. 이제 그런 가이드북의 정보들이 사실 거의 한 근 10년간 거의 비슷한 정보들로만 유지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이 원하는 여행은 지금 밀레니얼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바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정보를 취합하거나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호텔이 굉장히 큰 큐레이션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쉽게 말하면 호텔의 아주 중요한 검색의
준 거 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필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제한자의 거죠. 역할. 제한자. 네. 호텔마다 또 제안해 주시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 호텔은 그렇지. 뭐 이런 걸 해보세요. 그러네. 뭐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지역을 또 갈 수 있는 또 이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그 버진 그렇지. 네. 네. 버진 호텔 시카고 얘기를 드리면서 네. 그때 제가 시카고에서 호텔 5번이나 옮겼어요. 일부러. 그 좁은 데서. 예. 그게 왜냐면은 그저 본인 돈으로 다닌 출장님 그거는? 그거는 제가 오, 호텔이 많이 나왔네. 진짜 비쌌어요. 호텔들이. 그러니까. 많이 멋있잖아요. 제 교수네요. 클라이언트 누적 클라이언트 60이라고 실무로 추가된 대기업 뭐 공기업 10곳에 이르는 그 최고의 그때는 잘 안 나갈 때. 못 나갈 때. 투자죠. 네. 여행 영어 그때 개발하러 갔을 때가지고 정말. 겸사겸사. 역시 겸사겸사. 투자가 성공을 불러오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자를 기다리면 투자 없는 많아요. 성공은 없다. 그렇죠. invest first. 광고 카피 아닌가? 그래서 5군데나 옮겨 다니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호텔이 비슷한 지역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호텔마다 너무 그 시카고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뭐 심지어 호텔들다 비슷한 지역에 있었다고요? 왜냐면 시카고가 이렇게 그 시내가 안 가봤어 시카고를. 되게 조그매요. 그렇구나. 멀지 않아요. 네. 그 교외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지근거리는 호텔들이 시카고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렇죠. 네. 어떤 호텔들은 로비에다가 아예 바를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디제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버진 호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말하면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위워크라는 회사도 있고 다 같이 와가지고 각자 일하는 그 사무실 임대 서비스. 각자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 자리이기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1인 사무실 임대 같은 건데 이제 카페형인 거죠. 네네네. 그걸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운영하는 호텔도 있었고요. 그게 버진 호텔이에요. 그리고 뭐 그 옛날 건물을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너무나 그 아름답게 그때 그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호텔도 있었고요. 다양하다. 그런 호텔을 잘 찾으셔서 다니신 거네. 그 조사를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냥 사실 보통 일반인이 가는 호텔하고는 또 다른 특색 있는 호텔을 찾아서 다니신 거니까. 맞죠. 근데 이제 시카고를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세계적인 건축의 도시고 그렇지. 호텔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좋은 호텔들이. 그래서 시카고로 가게 된 거죠. 아까 잠깐 그 이제 말씀 중에 호텔 어메니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 책의 팁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어메니티 하면 우리는 다 욕실에 있는 무슨 뭐 불가리 무슨 뭐 이렇게 제품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메니티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아까 봤어요. 어메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어메니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욕실 어메니티만 어메니티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호텔에서 서비스용으로 제공해 놓은 모든 제품을 어메니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뭐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메모지라던가. 그것도 어메니티라 그래요? 네, 그것도 어메니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호텔리어들이 이제 그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이제 가져가면 안 될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잘 모르고 그게 어메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컵이라던가 수건이라던가 그런 거를 막 가져가 버리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호텔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책에도 있지만 작가님 걱정한 것 중에는 비누였지 사실은 비누. 네. 일회용 비누. 그러니까 아까워요. 그렇죠. 뭐 여기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전 세계 미국인가 어디서 하루에 버리는 호텔에서 버리는 비누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일회용 비누를 주지 않는 호텔도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환경 보호를 측면에서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잘 안 씁니다. 저도 잘 안 그걸로 수거해가지고 또 재활용하는 또 업체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쨌든 이게 한 번 쓰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좀 헐거워지고 약간 물컹물컹해지잖아. 근데 그걸 처치하는 노하우도 여기 알려줬어 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여행을 단기간으로 다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호텔 투어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안 쓴다고 해도 갑자기 뜯어서 써야 될 때가 생겨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비누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거품망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거기다 넣게 되면 거품이 와글와글 나거든요. 그 조각 비누를 모으면. 그래서 뭐 빨리 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니기가 사실은 이게 축축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빨래를 할 빨래사에 넣으라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끼워 넣으면 이게 이동할 되게 쉽게 이동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뭐지? 머리 뭐 샴푸할 때 캡, 샤워캡. 그걸 어떻게 쓰라 그랬죠? 그 캡이요? 네.
그거 근데 사실 그거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그래요? 예, 이렇게 뭐 신발 같은 거. 머리가 없어서 샤워캡을 쓸 일이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쓰라 그랬죠, 거기서? 나도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그 신발 밑바닥 더러워지잖아요. 맞아. 그거였구나. 짐 쌀 때. 짐 쌀 때. 근데 그걸로 하면 그 고무줄이 있으니까. 맞아. 밑부분만 이렇게 싹 감싸 안으면서. 근데 해외에서 여행 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행 팁 같은 걸로 많이 소개가 됐던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헤어캡으로 막 접시에 넣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걸 랩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굳이. 어쨌든 저하고는 거리감 온 아이템 샤워캡. 자,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 챕터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호텔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네네. 마지막 단계. 호텔만으로도 떠날 이유가 충분할 때라는 제목 하에 독일 베를린 또 뭐야 돼요? 타이완, 중국 샹하이, 일본 도쿄, 싱가폴, 그다음에 미국 뉴욕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호텔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정말 이 6개의 호텔들은 이 호텔 자체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호텔만 그러니까 호텔을 위해서만 떠나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호텔들만 이제 선별을 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 호텔의 모든 걸 이 안에 들어간 모든 게 다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호텔이 주는 어떤 만족도나 그런 그 도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타 호텔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고 미슐랭 3스타 같은 식당 개념인 거죠. 맞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 그렇지. 일부러 가서 숙박할 가치가 있는 곳. 네. 그건 일부러라도 가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투가 근처에 왔으면 먹어봐라 이거였나? 뭐 그렇죠. 노래 한 개인가? 어쨌든 그렇지. 네네. 네, 그런 식으로다가. 그렇죠. 미슐랭 도쿄 맛집 투어를 하는 것처럼 사실 이 호텔만으로도 이 도시를 찾아갈 이유가 충분할 정도의 호텔을 가치를 가진 호텔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사실 해석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한 가지 호텔을 꼽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알았어요? 꼽으라고 할지. 여기 써 있는데. 대단하다 진짜. 상하이 호텔? 맞습니다. 거깁니다. 네, 상하이. 풀어주세요. 왜 상하이 호텔일까요? 거기가 상하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하이 주변에 있는 수향마을이라고 해요. 이 물 위에 지어진 도시들을. 근데 이 수향마을 중에서도 주가가게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여기 사실 되게 유명한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안루 리조트? 네.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한 명도 제가 투숙할 때 소프트 오픈 기간이어가지고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래로도 많은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그래요? 네.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고요. 네. 소프트 오픈이라는 건 뭐예요? 정식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에 이제 고객들 반응을 보는 오픈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편견이겠지만 왠지 그 김 작가님 최고의 호텔은 예를 들면 유럽의 디자인 호텔을 아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이 된 아니면 아예 굉장히 클래식한 호텔이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하이 외곽이긴 하지만 있는 리조트라고는 전혀 사실 짐작 못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라 뭔 취향이니까 풀어주세요 이유를. 저도 그 호텔을 가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취향이었어요. 막 기발한 디자인이나 뭔가 통통 튀는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 정말 그랜드 호텔처럼 스토리가 있는 호텔이라거나 그랬는데 이 호텔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호텔에 대한 개념이 많이 깨졌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고 호텔이라는 거를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호텔 때문인데요.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일단은 이 안루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탄생을 한 게 된 거냐면 아만이라는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만이 중국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 아만을 갖다가 그 연구해서 중국화로 이 새로운 중국의 럭셔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 개념을 창조를 한 게 안루예요. 그래서 아만의 창립자였던 사람이랑 손을 잡고 만든 중국의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최초의 이제 체인 지금 세계 4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미 안루가. 근데 생긴 것도 보면은 부동산 선정하는 기준도 되게 아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일부러 그 호텔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붐업시키는 거죠. 실제로 주가가게 이 호텔이 생기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거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문화재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옛날 건물들을 직접 가져와서 만든 개념도 전 너무 그러니까 스케일이 아예 달라.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요. 아예.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구나. 네,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 제가 이제 그 호텔 체크아웃을 할 때 갑자기 마당에 이렇게 빨간 차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빨간 차? 네,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이 그 페라리 행사 날이라고 비공개 행사 날이라고 그래서 그런 럭셔리 행사들이 많이 자주 열리는데 거기까지 온대요. 그 차들을 다 데리고 그 페라리 차들이 쫙 온다고요? 쫙 앞에 쫙 와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만의 럭셔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해외 럭셔리 호텔이 들어오는 거 말고 자기네 문화를 담은 그 길고 긴 문화를 담은 새로운 럭셔리를 창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럭셔리가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인 하면 생각나는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천박한 네네네. 돈만 있는 럭셔리가 아니라 금칠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역사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했고 또 그 철학을 위해서 오너가 고민한 흔적이 그 호텔의 도서관에 있었어요. 도서관. 그 도서관에 셀렉된 책을 보면은 이 오너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호텔을 만들었구나. 정말 다양한 분야의 뭐 스파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 뭐 심지어는 뭐 해리포터 책까지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수집한 그 오너의 다양한 책들이 보면서 이 오너가 앞으로 중국인들의 럭셔리는 이런 거야겠구나 해서 만든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시설은 그 안루의 스파였는데 그 스파가 스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호텔에는 없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뭐죠? 거냐면은 한약방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면을 치료를 해야 된다. 마사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너 뷰티를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프트 오픈기라서 없었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의사가 온다. 그래서 이제 처방전 없는 간단한 한약은 지어준다라는 거죠. 왜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하죠. 마사지하면 동남아인데. 그렇지. 동남아를 이길 수 없잖아요.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 것만의 뭔가를 진짜 고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도 이런 거를 추구를 해야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산업적인 측면. 역시 우리는 보통 스파 가면 늘어지고 널브러지고 아우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 산업적인 측면을 또 파고드시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조금 더 호텔 안 리조트 산업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연구한 거는 책으로 좀 정리를 하고 추후에는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을 이제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비즈니스 리포트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지금 계획이에요. 퍼블리 이런데 리포트 쓰면 되겠네요. 그런 걸 하려고요. 어디다가? 퍼블리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거 하면서 하나씩 드시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장 작가님 나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브런치도 몰랐어요. 브런치도 몰랐고. 되게 사람 작아지게 만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 후발주자로서의 중국은 무섭지 어떤 면에서든 뭐 돈도 많지 하여튼 뭐 스케일도 크지 뭐 그 물적 자원 인적자원 너무 많아서 무서운데 어쨌든 그게 아까 김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예를 들면 사이즈 doesn't matter. 그러니까 크기로만 승부했을 때는 그게 사람들이 그 크기 위압감을 느낄진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저 천박한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 중국 전체 문화를 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럭셔리 호텔들은 상하이 시내에 가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호텔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호텔이 들어선다. 네,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굉장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되게 많았어요. 진짜 듣기만 들어도 호텔에 정말 일로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요. 정말.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가보고 싶은 호텔도 많아졌고. 근데 여기 혹시 에이스 호텔이 안 들어간 이유는 있어요? 에이스를 일단 제가 런던만 가봤는데 투숙을 안 해서 제가 직접 투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2박 이상을 투숙을 하고 호텔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호텔 직원과 함께 그 호텔을 다 인스펙션을 하고 좀 호텔을 제대로 취재한 호텔만 좀 골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다거나 유명하다고 해서 넣지는 않았어요. 요즘 호시노야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호시노도 약간 일본의 아만 같은 느낌인 거죠. 나는 호시노야는 가봤어. 나도 호시노 가봤어. 엄청
난 그 베드가 진짜 그 이불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여행 들었어. 협찬으로 가신. 그렇죠. 근데 그 이불은 아마 이탈리아가 어디서 갖고 온다는 것 같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책이 시간이었고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또 스튜디오 사정상 또 다른 이야기 스케줄 잡혔다고 해가지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아까 본인이 자문대답 하시려고 했던 네. 사실은 엄청난 지금 에너지와 뭐 하고제비인 거죠. 부산 사투리인데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인데 그래서 어떤 걸 또 계속 계획 중이거나 꿈을 꾸고 계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기업의 임직원분들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좀 변화하게 된 점이 이제 이쪽 인더스트리 여행 업계에서 이제 직접 직무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새로운 주제가 이제 내년도 여행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여행 트렌드를 알려면 세계적인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가봐야 돼요. 컨퍼런스라든가.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컨퍼런스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컨퍼런스에 사실 그동안에는 그냥 인플루언서로만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제 꿈은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가 스피커가 돼서 직접 영어로 누군가는 가서 우리나라 또 한국 관광객들의 트렌드라든가 한국 관광객들이 지금 해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니? 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강의하는 거에 머물지 않고 좀 많은 나라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산업을 알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어로 가르치는 강연하는 날도 오겠군요. 이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사실 강연이니까. 그치, 강연이니까.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근데 사실 그쵸, 컨퍼런스, 디스커션, 회의, 그런 것들. 그런 열정의 원동력은 혹시 돈인가요? 그걸 날카로운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스피커 돈 많이 받죠. 그러니까. 초대도 받고 한데 저는 이 스피커 그러니까 그 강사를 하면서 이 직업이 이렇게 행복한 직업이라는 거를 사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했던. 근데 5년 전에 백화점에서 처음 강의를 할 때 그 순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천직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냥 만족해 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 에너지가 짐작조차 안 된다. 저도 정말 징산의 일각을 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또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무섭기도 해. 우리 막 감동만 받고. 진짜 뭐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 여행사의 책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소프트한 측면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았지 이렇게 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어떤 산업에 포커스가 된 초점을 맞춘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너무 무거웠나요? 아니 너무 좋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보람찬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딱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연할 때 듣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졸아요. 뭐 어떻게 해요? 본인 고민 상담 같은 방금 막 자지러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요? 어떻게 해요? 딴짓거리하고 뭐 졸고 막 이러면 어떡해? 깨워요? 어떻게 해? 일단은 저는 강의라는 거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5분 만에 전 관중을 다 잡지 못하면은 그 강의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안에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강의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55세 이상 은퇴 예정자분들, 임직원분들 강의를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말을 안 들으세요. 그렇지. 저같이 젊은 여성이 와서 네가 나한테 뭘 가르치냐. 그렇지. 그러니까 성공한 전 CEO 출신인데. 거의 대부분 다 이사급이시고 그렇지. 이제 팔짱을 끼고 뒤로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몸을 앞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이분들은 스마트하면 벌써 이제 약간 몸을 일으키세요, 일단.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가 늘어질 무렵에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진짜? 저의 이제 기기를 다 쏟아드리죠. 혹시 저 강연 스킬 개인 레슨도 하십니까? 나는 좀 들을 의향도 있어.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팀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 작가님 뭐 또 모시고 싶은데 뭐 너무 스케줄 바쁘시니까 틈 나면 저에게
시간만 알려주시면 어떻게든 또 다시 한번 제가 진행한 노중훈의 여행의 맛에서라도 꼭 한번 다시 좀 너무 영광입니다.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29번째 시간이었죠.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스피커, 전 세계에 기다려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피커 김다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